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서울 지역 청약 대기자분들 중에서 가점이 높으신 고가점자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아파트가 이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예요. 이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단지인데,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해가지고 분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계속 지금 연기가 되는 과정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분양이 연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입지면에서도 우수하고 또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청약가점이 높으신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단지가 또 하나 있는 게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아도 쉽게 접근하기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양이 연기되다 보니까 청약시장은 지금 과열돼 있고, 이 둔촌 주공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아파트로 또 분양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둔촌 주공 현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입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분양이 자꾸 연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둔촌 주공 현장 사진인데, 워낙 건설 현장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펜스를 쳐놓고 안에서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9호선 둔촌 오륜역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분양이 연기되다 보면 이 조합과 또 시공사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둔촌 주공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요게 지금 현장이고, 그 바로 옆에 지금 둔촌 오륜역이 있고, 이 5호선 또 둔촌동역도 가까이 있는 더블역 세권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역이 있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통해서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잠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송파 생활권이는 마찬가지인 상태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하남IC도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교통과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단위로 건설되는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파트 분양 단지입니다.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85개 동 규모의 총 12,032세대예요. 국내에서 단일 단지로는 10,000세대가 넘는 이 최초의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도 4,786세대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분들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29가 10세대, 39가 1150세대, 49가 90세대, 52 1488세대, 84가 1237세대예요. 이 84 초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첨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분양 물량이 이렇게 4,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청약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둔촌 주공 재건축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교통 같은 경우도 5호선 둔촌역, 9호선 둔촌 오륜역 더블역 세권이고, 아까 설명드린 서하남IC도 가까이 있고, 올림픽대로도 인접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단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교육환경 같은 경우도 단지 내 초중고가 다 신설될 예정이고, 또 단지 내에 롯데마트가 예상되는데 대형마트까지 건립될 예정이에요. 이 환경 같은 것도 보면 올림픽공원이 있고, 일자산 생태공원이 있어서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강동구지만 이 송파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송파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 분양가예요. 분양가. 조합에서는 평당 3,5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휴고 분양가가 2,978만원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분양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분양이 이렇게 연기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둔촌주공이 구조합과 지금 완전 이제 결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양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둔촌주공조합은 당분간은 직무대리인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 집행부를 이제 새로 꾸미고 있는 상태고 내년 이제 2021년 공시지가 이제 발표 이후에 분양가를 새로 책정하고 분양 일정을 새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변경된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돼도 분양 일정을 내년 이제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 둔촌주공 이제 재건축이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7일 날 조합원 분양가를 2,725만원, 일반 분양가를 평당 3,550만원으로 의결을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휴구에서 이제 둔촌주공 보증 신청을 반려를 하고, 둔촌은 이제 평당 3,55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휴구는 이제 3,000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이제 예정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 올해 6월 달에 휴구가 이제 일반 분양가를 평당 한 2,910만원 정도로 예정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일반 분양가에 반발해서 시위 등 단체 행동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분양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 같은 경우도 조합 측에 분양 일정을 결정 안 하면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또 마찰도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 7월 달에 조합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7월 21일 날 조합에서 이제 휴구에 분양 보증 심의 신청을 했는데 이 분양가가 평당 2,970만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월 이제 28일 날 분양가 상한가 유예기가 이제 종료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8월 8일 날 임시총회가 열리고 그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이제 전원 이제 해임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11월 23일 날 이 서울 이제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둔촌주공에서 제기한 이제 소송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행부에 대한 전원해임을 인정한 개념이고, 임시총회 효율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내용은 임시총회에서 조합집행부를 전원해임한 거, 이 부분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임시이사 이제 선임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기각을 했어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해임총회가 이제 적법했으면 인정이 됐고, 구조합 집행부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이제 인용되면서 구조합과는 이제 완전 결별되고 당분간 조합장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된 거죠. 이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대로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가 빨리 진행이 되고, 대부분 조합원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 진행 일정이 굉장히 이제 늦어져요. 근데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랑 조금은 특이한 게 이 분양가 문제 때문에 조합원 간의 마찰이 이제 시작된 부분이죠. 이 둔촌주공이 워낙 이제 상징적인 아파트다 보니까 정부나 이제 휴구에서도 이 분양가를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이제 서울 지역에 제대로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이 있고 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의 분양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현재 이제 불안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너무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인해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분양 일정이 늦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돼도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로또 분양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제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도 많은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예상이 되지만,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드물게 지금 거래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 드물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전세난, 겹규제 뚫고, 아리팍, 레데펠, 둔촌주공 등 신고가 행진, 아파트 이름도 지금 암호 같아요, 암호.
이젠 기사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네요. 아리팍, 레드팩. 최근에 이제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서초구 이제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드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84 같은 경우 36억 6천만 원을 찍었다는 얘기고, 이 가격이 전용 면적이 이제 한 평당 1억 이제 4천만 원이에요. 또 하나 이제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이제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 94가 35억 9천만 원에 이제 신고됐다는 거예요. 이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의 이제 실거주 거래만 가능한데 8월 20일에 거래됐던 게 이제 32억 7천인데 이번에 35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포동이나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에서 이 청약가점이 높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장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이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그렇죠. 반포 레미안이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당첨 가점도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이 분양가 예상이 평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단지. 이 둔촌 재건축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파트 분양단지죠.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실물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제 지분 거래만 이제 가능해요. 입주권 개념인데 시장에서는 거의 없어요, 매물이. 이런 매물이 이제 왜 귀하냐면 10년 이상 이제 소유하고 5년 이상 이제 거주한 1주택자 이제 조합원 매물만이 예외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매물을 구입하기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런 거래가 이제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이 단지에서 매월 이제 평균 한 건 정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거래된 게 94.87제곱평방미터 규모 토지 지분이 21억 원에 이제 손바뀜이 됐다는 거예요. 6월 29일 날 같은 면적의 지분이 18억 이제 8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억 원이 이제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입주할 수 있는 토지 지분이 21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면 입주할 때 이제 시세 예상이 굉장히 이제 높게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을 굉장히 이제 많이 얻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도 점점 더 지금 상승할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청약 대기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 단지 분양이 지속적으로 좀 연기되다가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뿐만 아니라 당첨 가점도 굉장히 이제 높을 거는 누구나 이제 예상하는 단지인데 그리고 추첨제도 없기 때문에 이 청약 가점이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청약하기 이제 힘든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죠. 청약 가점이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청약 전략 짜시는데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재 청약 시장은 굉장히 과열이 돼 있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면 1년 정도 남은 건데 둔촌 주공 분양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중간에 분양을 하는 다른 아파트에 이제 분양을 신청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개인별로 여건에 따라서 청약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